그래서 오늘의 정차 토픽 첫 번째입니다. 윤석방 그리고 재판 무효 좌파들 발칵 뒤집혔다. 무슨 일인가? 자,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그 전국 법원장 회의 말씀부터 드리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국에서 각급 법원장,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그 고등법원장 해서 각급 법원장이 37명, 그리고 37명 플러스 법원 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합해서 모두 43명이 모이는 최고위 법관 회의체죠. 전국 법원장 회의. 그리고 이 주제는 의장이, 법원장 회의의 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의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지금 빠지면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중심으로 이 회의를 하는 최고위 법관 회의체죠. 이게 오늘 원래 12월이 정례회의입니다. 정례회의인데, 원래 회의 주제는 안건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건을 다 바꿔버렸죠. 바꿔버려서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 올려놓은 소위 말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이런 데 대한 사법부 말사를 하려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계속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사법 이것은 위헌성이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를 했는데 제일 첫 부분이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된 게 오늘 2시에 시작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인사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오늘의 주제는 이거다. 그러니까는 법원장들이 마음껏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성토해도 된다는 취지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장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각급 법원의 판사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오라, 취합을 해서 오라고 또 법원 행정처에서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그 부글부글 끓는 판사들의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오늘 그 43명 법원장급들이 회의를 했고 여기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 3일날 이재명이 불렀죠. 그 오부 요인 불렀는데 거기서 이재명 면전에서 이거는 사법 개악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사심제 같은 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기존 재판부가 신속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서 자표를 또 조희대에게 자표를 찍었죠. 그래서 다시 탄핵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전국 법관회의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도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위협을 받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말 전국 법원장 회의 우선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은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지속된다. 그래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은 절대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개악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간섭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사법개혁 하지만 개혁이 아닙니다. 개악이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개악된다면 이야기죠.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그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민주당이 갑자기 막 불을 붙였죠.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위헌성이 있으니까는 주저주저 하다가, 모르겠어. 일단 밀어붙이자. 잘못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지기현 판사가 하는 재판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게 정당 스카처럼 지금 막 처리를 해서, 법사위까지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아있죠. 그래서 또 연말까지 그거 다 처리하겠다 하고 지금 스케줄도 다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원장 회의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를 했고 조금 전에 막 끝난 상황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왜냐?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말살을 하려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내란몰이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정권을 지탱을 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서 인사권까지 지금 막 박탈을 하죠.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해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좌파들이 그 위원들을 추천하게 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뺏어버려서 혹시라도 내년 2월 법관 인사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지금 한꺼번에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원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본인들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법원장들이 모이고 있으니까는. 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설치 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 이거 위헌 법안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원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사들은 그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 직연 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재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러면은 위헌 법률 심판 그 청구를 하는 순간에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이것이 그 헌재에서 아무리 자편향된 헌재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이 전담 재판부죠. 무슨 뭐 나치 시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그동안 해왔던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은 석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헌성이 크다는 그런 공통된 목소리가 법원장들로부터 나온 거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특히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사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 놓고 보면은 선고가 지금 2월 중순으로 거의 잡혀 있죠. 1월에 결심을 해서 구형 선고를 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쓰고 해서 2월 달에 법관 인사 전에 이 선고를 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게 선고 날짜가 다 잡혀 있는 것을 그걸 다른 위헌성이 큰 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 기강을 다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자,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죠. 그런데 이 안건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건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일반적인 안건이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법왜곡죄를 법사에서 통과시키니까는 이걸로 안건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일단 나왔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 이 내용은 일종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브리핑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려 6시간 동안 했으니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9월 달에도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 발표되지 않은 법원장들끼리 했던 이야기들이 언론 취재에 의해서 하나 둘씩 나왔죠. 그때 심지어 그때는 특별재판부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직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법원장들 사이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들이 지금부터는 취재를 할 텐데, 취재를 하게 되면은 또 더 강력한 내용들이 쏟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마지막 순서에서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믿어라. 지켜봐 주시기. 근데 사법부를 믿어라,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국민이 그 민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하는 것은 위헌적인 사안이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위헌적인 사안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재판부를 믿고 신뢰를 보내달라. 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렇게 브리핑이 됐는데, 잠시 후에 아마 법원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이제 지금 막 취재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계속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또 그 제목으로 달았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재판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때문에 좌파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든다면은,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전부 다 이 재판이 중단됩니다. 중단돼서 그리고 헌재에서 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재판이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좌파들 자기들끼리 이런 갑론을박을 막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조국당 그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위원총회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서 자기들 표현으로 길거리를 할부하고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국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조국당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날 수 있어. 이거 위헌 논란이 있는데, 오늘 법원장들도 전부 다 위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게 조국당의 이야기죠. 현행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게 위헌이니까 위헌을 문제를 삼으면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직위원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청 굳이 하지 않아도 직위원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재판을 그냥 뭐 통째로 뺏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이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은 보석을 신청을 하거나 구속기간 만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는 1월 18일이죠. 그걸로 다 풀려나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버린다. 바로 풀려난다. 이런 이제 우려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당은 그 안에서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는 그 몫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을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국회가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건 너무 뻔한 위헌이라서 못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성호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걸 다 빼고 법원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바꿔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믿지를 못하죠. 그 전담 재판부가 자기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그 유죄를 때릴 거라는 걸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니까 민주당이 또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꼼수가 뭐냐 하면은 또 자기들은 의석수가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꼼수를 써서 법을 또 하나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미애가 발의를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꼼수가 꼼수를 남는 건데 이 개정안이 뭐냐 하면은 원래 위헌 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은 재판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란,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 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그리고 위헌 심판 사건은 1개월 내에 신속하게 결정한다. 재판을 정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부수 법안 성격으로 내란 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 이걸 또 들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인들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는 막히는 것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막히는 것마다 전부 다 이 다른 법안을 또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차단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재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헌재에 가면 아무리 좌파가 그 장악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좌파 재판관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헌이라고 하면은 역사의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좌파 정권이 그 사이에 대대적인 이 법관들이 지금 오늘 반격을 시작을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직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다.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 43명이 참석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그리고 6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입장문을 보면은 헌정 질서를 해치는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재판의 이것은 이제 입장문 앞에 이제 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일단 달아놓고 그 다음에 법원장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법 왜곡죄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것은 이 위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재판을 가져가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죠.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재판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딱 법원장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 지연, 혼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면은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지금 그 중단시키지 않는 법안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정부도 아닙니다. 정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심에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법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관들은 지금 법관들은 재판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중단된 이재명 재판, 당장이라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뭐 인사가 없더라도. 그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뭐 여태까지 보면은 못할 것도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경우에 민심이 다 심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를 믿고 1심 선고를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입니다.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 각급 법원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처리를 위한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늘 나온 이 입장문이 국회의 사법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경계심을 표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된다. 정면 충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공식 입장문은 나온 것은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헌성이 크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공식 입장문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자들이 아마 취재를 해서 이제 속보 형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진행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